가세요? 그럼 이건 꼭 사오세요. 아이돌 분들이 진짜 많이 착용을 하셨더라고요. 1순위로 들리는 옷 브랜드. 진짜 저희 인생 모자예요. 빠질 수 없는 일본 뷰티템. 아주 강력하게 개기름을 잡아줘요. 이렇게 두 개 챙겨 나가잖아요. 근데 렌즈 끼고 나서도 크게 눈에 건조함을 못 느껴요. 제가 소개해드린 거 다 구매하셔도 진짜 후회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카룸입니다. 저를 잘 알고 있는 머랭이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일본 여행을 정말 자주 가는 편이잖아요. 일본 추천템, 일본 여행 추천템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추천템들은 일본 가세요? 그럼 이건 꼭 사오세요. 핵심 제품들만 제가 추려서 오늘 추천해드릴 건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새롭게 빠진 일본 신발 브랜드가 있어요. 그라운즈인데요. 구름이를 걷는 듯한 아웃솔에 위에는 메리제인, 로퍼와 운동화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이고 그라운즈 브랜드 내에서 가장 얌전한 신발이 아닐까. 첫 번째로는 이 로퍼 운동화를 샀고 두 번째는 비슷한 메리제인 디자인인데 솔이 좀 다르죠? 더 도톰한 구름에다가 나일론 소재로 된 메리제인 운동화거든요.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갔을 때 이 디자인 운동화를 먼저 구매를 했어요. 한번 신고 돌아다녀 보니까 코디도 너무 잘 되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운즈라는 브랜드를 한번 알아보자고 보니까 저만 몰랐었나요?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아이돌 분들이 이 그라운즈 신발을 진짜 많이 착용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핫한 브랜드인 것 같은데? 한국 가기 전날에 그라운즈 매장에 들려서 이 메리제인 운동화를 사왔습니다. 봄 신상이라고 하셔가지고 또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걸 더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청담, 분더잡과 성수 키스 매장에서 이 그라운즈 신발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있어서 일본 가시는 김에 사오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리는데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제 발이 원래 240이거든요. 근데 신발을 좀 크게 신는 편이라서 항상 모든 신발을 245로 신어요. 그래서 얘도 245로 신어봤더니 웬걸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250을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작은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정 사이즈보다 훨씬 업해야 되는 그런 디자인이고 신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반딱반딱한 로퍼 같으면서도 이 솔 자체가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처럼 되어 있어서 유니크한 느낌이 나죠? 이 브랜드가 이렇게 좀 통굽 운동화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굽이 5cm부터 시작하거든요. 키장녀 분들이라든지 평소에 좀 항상 굽 있는 신발을 착용한다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브랜드고요. 이 친구의 굽은 무려 7cm랍니다. 하이힐을 왜 신어요? 이런 통굽 운동화 신으면 비율도 좋아 보이고 트렌디한 느낌도 낼 수 있고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보기에는 되게 퐁신퐁신 말랑말랑 에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착화감은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로퍼 신으면 발이 되게 아프고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발이 훨씬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딱딱하기는 딱딱해요. 이 친구는 운동화하면서 착화감이 굉장히 딱딱해요. 편안한 착화감이 기대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걸러주시면 되고 하이힐보다는 편한 착화감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를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장 가서 실제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정말 특이한 디자인들이 많거든요. 종류도 많아요. 일본 가면 이 그라운즈 매장 꼭 방문해보세요. 다음으로는 제가 일본 가면 항상 1순위로 들리는 옷 브랜드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라벨입니다. 작년 말에 이걸 사기 위해서 일본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죠. 활발히 운영 중인 브랜드입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가서 옷을 많이 사오진 못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걸 샀어요. 가디건을 사러 갔다가 가디건이 없어가지고 뭘 살까 하다가 직원분께서 이거를 딱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 하고 저도 입어보고 샀는데 직원분은 되게 아담하고 여리여리 하셨거든요. 좀 덩치가 큰 제가 입으니까 팔도 조금 짧고 직원 언니는 원피스로 입었는데 저는 원피스로는 절대 불가능한 핏이긴 하지만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 라벨만의 감성이 느껴진다 할까?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예요. 잠옷 바지를 입고 있어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검정 슬랙스라든지 검정 프릴 치마 이런 거 코디했을 때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 다음에 뭘 샀냐면 반팔 블라우스를 샀어요. 되게 깔끔하죠? 근데 이거 입어보니까 핏이 되게 예쁘고 아끼는 스커트들하고 고급지게 코디가 잘 되겠더라고요. 아주 여리여리하게 그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라벨 로고가 흰색으로 자수로 들어가 있거든요. 실물로 봤을 때 너무나 예쁜 블라우스다. 우리 머랭이들한테 이 블라우스 두 개를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 라벨에 가면은 이런 예쁜 옷들을 비비안 웨스트우드 제품들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이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매장 들려서 원하는 옷 있다? 주저 말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 갔을 때 진짜 꼭 구매해야 되는 옷이 하나 있어요. 이 가디건! 사실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추천했던 제품이긴 한데 이 가디건은 제가 진짜 완전 뽕 뽑았고 앞으로도 쭉 입고 싶어서 일본 갈 때마다 매장 들려가지고 보거든요. 이 가디건 제품들이 이미 한국인한테 인기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재고가 없어요. 그냥 가디건도 예쁘지만 저는 그중에서 꽈배기 포인트가 들어간 가디건을 제일 추천하고 싶어요. 핏이 정말 예뻐서 제가 이거를 구매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교복처럼 입고 있거든요. 얼마나 잘 입었으면 이 레드라벨 택이 떨어졌어요. 허리라인하고 소매 부분 잡아주면서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뭔가 야들야들하게 붙으면서도 이 꽈배기 포인트 때문에 뭔가 좀 폭닥폭닥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넥라인이 올라온 니트류들 입었을 때 되게 통통해 보이고 부해 보이는데 이 가디건은 넥라인은 올라와 있지만 소재감이 그렇게 도톰하지 않고 야들야들하기 때문에 답답함이 확실히 덜하고 핏이 정말 예뻐요. 입고 있는 건 2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 연보라색은 1 사이즈예요.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이거밖에 안 남아서 이거를 구매했는데 상체가 뼈대는 넓지만 부피가 작은 편이라서 1 사이즈면 충분하지 않을까? 난 항상 스몰 입는데 했는데 진짜 1 사이즈는 요정핏인 분들 아니고서야 좀 낑기는 느낌이 날 거라서 그냥 웬만해서는 저는 2 사이즈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라벨 매장에 갔을 때 이 가디건은 무조건 1순위로 구매하세요. 다음으로는 제가 핏이 정말 예쁜 모자를 하나 추천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머리를 풀고 왔어요. 일본에 있는 모마 디자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모자입니다. 진짜 저의 인생 모자예요.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이 뉴에라 모자에 모마 로고가 딱 이렇게 자수로 들어가 있어서 썼을 때 굉장히 은은하게 포인트 되는 느낌? 저는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를 쓰기 전에 아끼고자 이전 쿠팡 추천템 영상에서 추천했던 모자 패드를 붙여줄게요. 써보자면 이런 느낌. 아니, 제가 모자를 썼을 때 그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런 핏을 좋아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두볼캡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서 써봤는데 그 대두볼캡은 대두볼캡 이렇게 좀 쉐입에서 티가 나거든요. 근데 얘는 핏이 그냥 대두볼캡 이런 핏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모자 핏인데 챙이 이렇게 살짝 깊으면서 연예인 모자 느낌? 괜히 저는 이거를 쓰고 이렇게 나가면 약간 연예인 수트인가? 굉장히 흐물흐물한 면이에요. 근데 얇기 때문에 머리에 착 감기면서 좀 예쁘게 피팅되는 느낌? 거기다가 캡 길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긴 편인 것 같아요. 챙이 너무 깊거나 너무 길면 진짜 바닥만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잘 보이고 얼굴 핏과 이 두상 핏을 좀 예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전에 우리 머랭이들한테 이 모자 추천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이후로 저의 영향력 때문인 건지 검은색하고 회색이 없어요. 저 때문에 조금 유명해졌다고 착각해봐도 좋겠죠? 일본에 갔는데 이 모마 디자인 스토어에 블랙이나 그레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쟁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레이도 진짜 근데 솔직히 블랙보다는 그레이가 저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너무 라이트하지도 너무 딥하지도 않으면서 딱 적당히 얼굴을 약간 화사하게 밝혀주면서 정돈되는 그런 느낌? 베이지를 샀었는데 베이지가 또 생각보다 이뻐요. 이 베이지가 은근히 어디든 코디가 잘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내가 막 머리를 안 감고 화장을 안 했는데 옷만 좀 깔끔히 입어주고 이 모자를 쓴다면 뭔가 트렌디한 사람 같고 모마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나 만족스러운 모자입니다. 가장 기본으로는 블랙을 추천드리고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근데 그레이도 써보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난 하나 더 갖고 싶다 이러면은 3순위로는 베이지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모자가 진짜 안 어울리는 얼굴형이거든요. 일반 모자 쓰고 이제 지인분들 만나면 너 얼굴 살쪘어? 부었어? 이럴 정도로 모자가 안 어울리는데 이 모자는 제 얼굴형도 예쁘게 보완해주고
위에도 모마 자수 로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션 잘할 좀 트민녀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일본 가면 꼭 사오는 모자로 우리 머랭이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또 제가 뷰티 크리에이터 아니니까 빠질 수 없는 일본 뷰티템 캔메이크의 미니 뷰티 파우더입니다. 제가 요거를 외출할 때마다 무조건 수정 화장용으로 쓰는 제품인데 엄청 작아서 미니백에도 들어가고 그냥 어디든 쏙쏙 부피감 크게 차지하지 않으면서 넣을 수 있고요. 아주 강력하게 개기름을 잡아줘요. 거울도 조그맣게 있어요. 이거를 톡톡톡톡톡 수정이 필요한 부위에 가볍게 발라서 유분기를 눌러주거든요.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캔메이크 제품은 여러분 돈키호테에 없어요. 그냥 드럭스토어에 가면은 있거든요. 가격도 10,000원도 안 해요. 진짜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이게 또 수정 화장용으로 쓰다 보니까 양이 안 줄어요. M015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별 차이를 저는 못 느껴요. M015는 1호의 재고가 가끔 없을 때 꽝 대신 닭이라고 요거 파란 색깔을 구매하는데 안에 열어봐도 큰 차이가 없어요. M015는 이제 바르고 자도 될 만큼 순하다. 이거는 딱히 그런 건 없지만 저는 여태까지 이걸 쓰면서 트러블이 난다든지 피부가 망가지는 일이 없이 그냥 순하게 유분기 잡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일본 갔을 때 무조건 잔뜩 쟁여오세요. 짝꿍템으로 또 이 친구도 항상 챙겨 나가거든요. 애교살 섀도우 제품이에요. 엄청나게 미니미한 사이즈에다가 굉장히 슬림해요. 이렇게 두 개 챙겨 나가잖아요. 끝. 1호, 2호, 3호. 저는 1호만 씁니다. 1호가 그 애교살 수정 볼 때 가장 자연스럽고 좀 은은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항상 가장 많이 쟁여오거든요. 막 이렇게 놀다 보면은 갑자기 딱 거울을 봤을 때 애교살이 뭔가 칙칙해 보일 때 있지 않나요? 저는 거의 항상 그러거든요. 애교살이 칙칙하면 또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보이고 뭔가 집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요거를 탁 이렇게 열어가지고 첫 번째로는 요거, 두 번째로는 요거 사용해갖고 애교살에 쓱쓱 발라서 안색 밝히고 볼륨감 준 다음에 브로우 브러쉬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사용해서 이 컬러는 자연스럽게 그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줄 수 있는 좀 쉬머한 그런 컬러거든요. 애교살에 그림자 싹싹 해주고 솔직히 여기 위에 있는 글리터는 잘 안 써요. 밖에 나갔는데 눈두덩이 오늘 펄감 좀 부족해. 아니면 내가 무펄 메이크업을 하고 나갔는데 밖에서 보니까 무펄 좀 별론 것 같아. 오늘은 좀 약간 여기다가 입체감 반딱반딱 넣어줘야겠어 싶을 때 네 번째 손가락 사용해서 싹싹 해서 톡톡 발라주거든요. 가끔 삼각존 음영 부족한데 좀 빡세게 넣긴 그렇다 싶을 때는 애교살 음영으로 썼던 요거 있죠. 뒤에 브러쉬로 해가지고 싹싹 자연스럽게 수정을 볼 수 있어서 그냥 맞는 꿀템이죠.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드럭스토어에서 캔메이크 제품 2개 꼭 구매해보시고 또 제가 최근에 일본 갈 때마다 꼭 사오는 쿠션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브랜드인 티르티르 쿠션입니다. 미니 사이즈라서 외출했을 때 가방 속에서 부피도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미니 쿠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티르티르 쿠션 우리나라에도 팔아요. 굳이 일본에서 꼭 사오는 이유는 가격이 달라요.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은 브랜드고 해외에서 더 판매량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지지 않았나라고 뇌피셜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항상 밖에 나가서 수정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정 보면서 느꼈던 점은 좀 무난하고 깔끔하다. 이거 두 개 다 17C인데 저한테 좀 노란기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구매한 이 크리스탈 메쉬 쿠션은 노란기가 비교적 좀 덜 했어요. 나는 노란기가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크리스탈 메쉬 쿠션을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이스도 예뻐. 요거는 제가 일본 갈 때마다 꼭 사오는 틴트예요. 우리나라 브랜드인 롬앤 제품이고요. 뷰티풀 워터 틴트 14호 피치 모카. 요거를 일본에서 꼭 사오는 이유는 일본 한정 컬러예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는 안 내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고 고수운 자연스러운 복숭아 색깔이고 착색도 예쁘거든요. 제가 이거 지금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런 너무 예쁜 복숭아 망고빛? 그런 느낌이라서 지워줘도 예쁜 색이고 웜 계열에 가깝긴 하지만 쿨톤인 제가 발랐을 때도 충분히 어울리게 따뜻한 느낌을 낼 수 있더라고요. 착색되는 컬러가 핑크가 아니라 채도 높은 코랄 느낌이라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시 발라보자면 이렇게 따뜻한 복숭아 코랄빛. 피부톤 상관없이 누구나 예쁜 코랄빛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컬러라서 일본 가신다면 돈키호테나 드럭스토어에서 이 컬러 꼭 구매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얘가 또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돈키호테 막 너무 크고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그런 지점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얘가 재고가 한두 개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길거리로 나가서 뷰티 제품 딱 봐도 파는 그런 드럭스토어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재고가 많아가지고 보이면은 꼭 하나쯤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일본 가면은 늘 한 바가지 사오는 칫솔이 있어요. 드럭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에비스 칫솔 61번입니다. 이거 칫솔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냥 61번 사시면 되거든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일반 칫솔보다 솔이 조금 널찍한 편이거든요. 자극 없이 개운하게 양치를 할 수 있거든요.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제가 본 거는 이렇게 4가지 컬러인데 요거 4가지는 다 같은 제품이고요. 우리 머랭이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 여기 위에 번호 61번 요것만 사시면 돼요. 흰색이 가장 예뻐요. 화장실에 뒀을 때도 좀 무난하게 다 잘 어울리고 제가 잇몸도 약하고 치아도 라미네이트예요. 그래서 너무 센 칫솔을 쓰면 안 되거든요. 이 칫솔이 진짜 부드러우면서도 개운하게 이 치아 관리를 해줘가지고 이거 너무 유명템인데 혹시나 안 써보셨다면 써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추천드릴 건 인공눈물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인공눈물만 살 건데요. 바로 로토 드라이에이드 제품입니다. 렌즈 착용 후 뿌려줄 수 있는 인공눈물이고요. 저 이거 쓰고 싶을 정도로 정말 찐득하게 촉촉하거든요. 되게 쫀쫀하고 점도 있는 인공눈물이에요. 점도가 일반 안약에 비해서 한 60배 정도 쫀쫀해가지고 눈물의 막을 만들듯이 촉촉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렌즈 착용 중 건조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고 눈 표면을 지켜주는 각막 보호 성분도 최대 농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뿌려줬을 때 처음에는 좀 시야가 앞을 가릴 정도로 쫀쫀하거든요. 뿌려줄게요. 너무 촉촉해서 앞이 잘 안 보여 싶은데 막 흘러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했을 때도 괜찮고 하루에 딱 한두 번만 뿌려주면 렌즈 끼고 나서도 크게 눈에 건조함을 못 느껴요. 우리 머랭이들 저처럼 안구 건조증 있는데 렌즈를 착용하신다라고 하실 때 요거 기억하세요. 꼭 사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일본 다이소템. 가격이 일단 진짜 저렴하고 귀여운 제품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선 산리오템들. 작년에 헬로키티 50주년 기념으로 산리오랑 다이소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진짜 귀여운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이렇게 한 바가지 사오거든요. 물티슈에다가 착 붙여서 귀엽게 쓰는 이런 거랑 실핀이나 머리끈 같은 거를 싹싹 담을 수 있는 이런 거나 약통이나 이제 물병에 꽂아가지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키티 뚜껑 느낌 이런 거랑 이거는 최근에 사온 거 약통이랑 파우치, 아래 동전 지갑 이런 것들 헬로키티 막 귀엽게 대빵만하게 그려져 있고요. 이거는 제가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번에 또 사왔는데 크롬이랑 키티가 그려져 있는 칫솔꽂이. 우리 꼬끝 칫솔도 이렇게 보관하고 제 칫솔도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용도가 신발 주머니래요. 근데 뭔가 나는 메이크업 보부상이기 때문에 내 화장품 담기 너무 좋겠다 싶어서 종류별로 하나씩 사왔고 헬로키티 집게 이런 것들 잔뜩 사오는데 단돈 1,000원에서 비싸면 2,000원 이렇게 끝나거든요. 제가 사실 이렇게 아기자기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잘 안 사는 편인데 싸서 그런지 한번 갈 때마다 다이소에서 이만큼 산리오템들을 털어옵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 말고도 귀여운 산리오템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랭이들 일본 가셨을 때 진짜 무조건 다이소 들려서 산리오템 하나씩 다 사오셔도 얼마 안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일본 여행 가면은 대부분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수화물 무게가 초과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내 수화물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데 탑포린백 다이소 거 너무 괜찮아가지고 제가 샀는데 와방큰데 2,000원이고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짐도 마구마구 담아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비행기 타면은 수화물 초과되는 거 고민 없이 아주 행복하게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고요. 제가 요거를 보다가 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진 가방 같은 건데 가격이 좀 비싸요. 5,000원. 근데 디자인이 약간 좀 시몬 로샤 같지 않나요? 우리 머랭이들 이제 일본 여행 가셨을 때 캐리어 공간 없어서 고민되신다라고 하시면 일본 가서 요거 탑포린백이나 아니면은 요 가방 이거 아마 신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진짜 예뻐요. 이거 꼭 사세요. 여기까지 하면 일본 가서 꼭 사와야 되는 필수 쇼핑템들 소개가 끝났는데요. 예전 영상에 비하면 그렇게 제품 가짓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것들은 진짜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린 거 다 구매하셔도 진짜 후회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합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이번 영상이 우리 머랭이들 일본 쇼핑에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에 더욱 유익하고 우리 머랭이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